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끄집어내리는 맞아요. 그런 위주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조금 이 범위를 넓혀서 건강한 사람 더 건강하게.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의 이동환, 이선민 곽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든든합니다. 양쪽에 정말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제가 이게 방송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편에 이어서 기능의학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이야기 좀 오늘 할 거잖아요. 그쵸. 예, 사실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뭐 혈액검사하고 초음파하고 내시경하고 종합검사하고 질병을 찾아내는 검사를 하는 거에 반해서 기능의학은 조금 다른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보통 보면 네. 우리가 정통의학, 사실 정통의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희가 뭐 현대의학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 그쵸. 당신은 병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쵸. 를 구별하는 검사로 좀 특화돼 있고,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진다면 가장 훌륭한 검사죠. 그렇죠. 현대의학 검사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본. 열심히 하셔야죠. 저도 검사할 때 현대의학 검사를 항상 기본으로 하고 현대의학 검사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맞아요.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기능의학에서 하는 검사들은 현재 병이 아니더라도 병으로 진행될 수 있거나 맞아요. 또는 몸이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끄집어내리는 맞아요. 그런 위주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좀 심층 분석한다? 그런 쪽으로 단순 분석이 아니라 검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본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곽상준 선생님도 이제 기능의학 검사들 과거에 좀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좀 주로 활용했던 검사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어요? 좀 소개해 주시면. 네. 네네. 보통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이성민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의료 자원이 한정적일 때는 이게 현대의학이라는 것이 그 질병을 찾아내서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이게 질환의 패턴이 예전에 급성기 질환이었다가 최근엔 다 만성 질환으로 넘어가는 상태고, 네. 사실 요즘에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드시지만 이것은 사실 그 혈압, 당뇨약을 치료하는 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혈압,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치료거든요. 그렇죠. 예방치료인데, 네. 그러니까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조금 이 범위를 넓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생기기 이전 단계인 그 미병 단계라든가 건강한 사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게 된, 그러니까 그런 영역.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요즘에는 어쨌든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아프지 않기 위해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재 건강을 좀 더 잘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맞아요.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측정하는 게 사실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조금 더 그 깊이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혈액, 보통 우리가 검사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 통계적으로 95%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고정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를 가지고서 비정상이라고 당신은, 표현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요거를 그러면 사실 이게 그래서 평균 의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데이터 의학이라고 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조금 바꿔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기능의학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혈액 검사를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는 혈액 검사도 검사를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하게 되고, 네. 뭐 유기산 검사를 이용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걸 하죠. 그런 걸 이용해서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대사라든가 그쵸. 뭐 이런 걸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질병은 아니지만 대사가 잘 돌아가는지, 그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오메가3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지만 그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이제 어떤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사실 이런 검사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많은.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보는 검사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또 굉장히 이게 사실 질병 단계는 아니잖아요. 비율이 깨졌다고 질병은 아니지만 이게 비율이 좋은 상태로 음식이 잘 먹고 계셔야 건강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봐주는 그런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사실 개인 병원을 원장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많이 하시겠어요,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검사 비용이 보험이 되거나 하지 않고
검진의 차원에서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기능의학 검사가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네. 이거를 다 하면 참 기분은 좋겠는데 네. 이걸 다 하자니 또 오시는 분들한테 큰 부담을 드리게 되니까 그쵸, 비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분을 파악할 수 있을 거냐가 매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10년 전에 이제 뭔가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이제 표방하면서 뭔가 진료를 할 때는 처음에 TMA라고 모발 검사 하나 갖고도 했어요. 사실 너무 이건 손발이 없이 하는 것처럼 하는 진료를 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문진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냥 모발 검사를 통해서 큰 그림 정도를 그리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들 의식이 저기 달라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모발 검사를 해서 좀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유기상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돌아가는 공장들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장과 현재 드시고 있는 음식과의 궁합 같은 것도 좀 살피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이 보는 건 유전자 검사죠.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저도 좀 불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유전자는 바뀌지 않지만 그걸 갖고 통계를 내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과연 연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했는데 최근 들어서 검사를 하면서 환자와의 어떤 출발점에 매칭을 해보면 속으로 스스로도 이거 봐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유전자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의 정점에 있는 부분 의학의 정점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활용해서 큰 플랜을 세우는데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비용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좀 저렴해진 편이라서 그 환자를 보고 이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검사들을 몇 가지를 골라서 서로 매칭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검사는 더 많죠, 이거보다. 유전자 검사는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긴 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되고 그럴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원장님 저희가 이제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원장님 운영하고 계시니까 병원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힙스 청담위원에서 진료하는 원장님이시고요. 힙스 청담위원. 네, 힙스 청담위원. 다시 한번 힙스 청담위원. 그 대부분 분들이요 힙스가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시죠? 아세요? 몰라요. 제가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힙스라고 하니까 이 엉덩이 쪽 성형을 하는 병원인 줄 아시더라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은 이름인데 100 Years Inner Beauty Station. 그래서 그냥 100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적 건강을 키우자는 의미로 지었는데 처음에 짓는 날은 스스로 감동해가지고 야, 역시 그랬는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대다수의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기능의학 검사가 질병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진료에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법적으로. 쉽진 않죠. 네, 그래서 검진이죠. 그래서 검진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제가 참고로 네,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검사를. 그렇죠. 근데 이제 검진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검진 쪽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설명을 드리죠. 검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 기능의학에 대한 설명 잘 해주셔서 검사에 대한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편 또 기능의학에 대한 얘기 좀 더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